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. 남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익히는 거구나. 이게 철학이구나. 사람이 좀 분석적으로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,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이 생긴다는 게 내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을 때, 그때 진짜가 시작돼요. 안녕하세요, 미쏘입니다. 오늘은 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해요. 절대 어려운 얘기는 안 할 거고요. 제가 4년 동안 고전 읽는 학교를 다니면서 직접 경험했던 인문학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첫 번째로 철학사 공부랑 철학하기는 동의어가 아니에요. 철학을 한다는 건 온전히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을 해내는 것을 말을 해요.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, 주입시킨다고 이게 철학을 한다는 게 아니고, 그거는 남의 생각이죠.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추론을 하고 논리적으로 나만의 생각을 쌓아 나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.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? 막 되게 유명한 철학자들, 뭐 데카르트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좀 떠오르시지 않나요?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. 나는 생각한다, 고로 존재한다. 뭐 신은 죽었다.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그런 말들이 왜 나오셨는지는 혹시 아시나요?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. 처음에 이해도 안 갔고 그냥 멋있어 보여서 언젠가는 한번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정도? 근데 이런 말들을 그냥 보고 끝내면 철학 겉핥기 하고 끝나는 겁니다. 철학사 같은 거를 배우면은 굉장히 이제 철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. 하지만 철학 그 자체는 아니죠. 근데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철학과가 없었어요, 학교에. 서울대 청강을 교수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그 계절학기 그걸 들으러 갔었어요. 철학에 대해서 그때 너무 관심이 많았고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무작정 철학사 수업을 신청을 했어요. 뭔가 그냥 딱 들으러 가면 철학의 기본을 알 것 같고 나도 이제 스타트를 끊을 것 같고, 그래서 갔는데 이게 철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세인트 존스에 와보니까 철학이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어떤 시대에 했는지가, 누가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익히는 거구나. 이게 철학이구나. 그런 것들을 익힘으로써 나도 나만의 생각을 끌어내는 게 진짜 철학이구나. 이거를 알게 됐어요.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.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유명한 막 시대를 휘젓고 간 그런 철학자들을 어떻게 저희가 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겠어요, 사실.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냥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길게 한 책에다가 되게 써놨어요. 한 책이 넘을 때도 있고 직접 읽어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유명한 말들이 나오게 된 결과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익히는 게 철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추천을 드려요. 일단 어려운 고전들이라도 책을 읽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. 물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죠. 저도 압니다. 직접 경험을 해봤으니까요. 하지만 그들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저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우리 암기하고 주입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저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이런 것 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문학이랑 철학이 어떻게 다르냐. 사실 저도 문학과 철학은 굉장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학교에서는 저는 좀 철학이 끌렸어가지고 철학책을 골라서 썼었어요. 다른 친구는 문학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죠. 너 왜 문학만 써? 철학이 더 어려운 거니까 철학도 좀 도전해봐야 되지 않냐?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철학이랑 문학이랑 다르지 않다. 무슨 소리야, 문학 훨씬 쉽지 않냐. 문학은 쉽게 읽히고 일단 줄거리도 잘 이해가 되고 철학은 일단 읽기부터 어려운데 어떻게 그게 난이도가 똑같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. 미소, 네가 잘 몰라서 그런다. 문학이 결국 철학이랑 다르지 않다. 철학은 그 철학가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의 흔적을 좀 과감없이 드러낸 것들이고 문학은 그 작가들이 생각하는 철학을 녹여낸 것뿐이다. 스토리와 줄거리와 인물들이 하는 말이나 아니면 묘사 이런 것들에 다 녹여낸 거다.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동의를 하고 있어요. 나는 철학으로 글 쓸 거야 뭐 이러면서 되게 막 자부심에 부풀어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필로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문학이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문학에는 정말 더 명확한 답이 없고 이 문학 안에서 그러니까 녹여낸 거니까 그 녹여낸 것들을 뽑아내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.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철학과 문학이 결국엔 그렇게 다르지 않다
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, 학교에서는 1학년 때 딱 하면 그냥 여러 가지 책들을 리스트해서 먼저 읽은 다음에 세미나를 하겠죠. 그리고 이제 페이퍼 기간이라는 게 오는데 그때는 시험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약간 소논문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한테 어떤 주제도 주지 않아요. 너네가 원하는 책을 하나 골라. 그리고 그 책 안에서 너네가 원하는 질문을 가지고 글을 써. 그게 이게 전부거든요.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. 교육 방식도 사실 이해가 안 갔고 그냥 애들 힘들게 하려는 건가? 이 정도 생각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진짜 철학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이게 해보기 전까지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그냥 읽기에 바빠요. 이거 읽어가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질문이 있다고는 하지만 약간 이런 단어가 이해가 안 간다. 아니면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.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제 좀 찾는 방법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철학을 한다는 게. 이제 철학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. 저는 이 철학을 한다는 것의 장점은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이제 툴을 얻는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.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왜 해요? 좋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. 철학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어디에 좋을까요? 가장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내 자신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그런데 이게 책 하나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여러 책을 읽고 내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가 시작돼요. 내가 궁금한 것들이 뭔지,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거든요.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. 뭐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는 자유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.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어가면서 내가 왜 이 책에 꽂히게 되었는지, 내가 왜 이 책에 나오는 그런 큰 주제에 대해서 이 책한테 질문을 던짐으로써 알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철학을 한다는 거는 나 자신을 투영해서 보는 어떻게 보면 거울과도 같아요. 하지만 이게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얻는 것. 우리 운동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. 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분 이제 철학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. 그리고 이거를 좀 많이 읽다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생겨서 제 인생에 이제 어떤 고민거리들이 있을 때 도움이 저는 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인생에서 예상치도 못한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. 근데 그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이디푸스 왕이 되게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이야기잖아요. 그런 운명이 그냥 왔기 때문에 당한 거잖아요. 그리고 그 사람이랑 학교에서 또 성경도 있는데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욥기라고. 그 사람도 신한테 시험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엄청난 이유 모를 영문 모를 불행을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불행해지거든요. 왜 저 사람은 저 순간에 저런 선택을 했을까? 혹은 저런 순간에 저런 생각들을 했을까? 근데 그게 제 인생에도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이렇게 했었지. 저렇게 했었지.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갔었지.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위안이 좀 되더라고요. 신기했던 경험이었어요.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느낌?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. 이 잘 산다는 게 그냥 부자로서 잘 산다 이런 게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잘 살아가는 법.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죽는데 그 죽기 전에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그 잘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을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. 어떤 책은 주제가 뭐 행복이고 어떤 책은 주제가 사랑이고 어떤 책은 주제가 뭐 운명이고 여러 가지가 막 나오잖아요.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사람과 삶에 대해서라는 생각이 들어요. 결국에는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게 그래서 잘 사는 게 뭐지?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, 철학이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철학자들과 그 작가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.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?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만들어요. 한 번 태어났는데 누구든 잘 살다가 가고 싶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철학이라는 게 인생에서 꼭 진짜 누구나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
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왜냐면 그게 진짜 큰 엄청난 힘을 가져다 주니까, 그 무엇보다도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갑자기 그냥 떠올라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. 혹시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오늘도 저는 이 영상을 잘 찍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,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